안녕하세요. 강구룡입니다. 오늘은 미래에 나을 법한 이런 음식과 관련된 디자인을 한번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오픈 밀즈라는 이 사이트에서는요, 미래에 아마 나올 법한 그런 새로운 음식들, 그리고 3D 프린트를 이용한 좀 최첨단 테크놀로지를 이용한 어떤 음식들, 이런 걸 통해서 미래에 우리가 한번 볼 듯한 음식들을 한번 예상해보고 실제로 프로토타입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대대적으로 프로젝트를 하는 재미있는 그룹이에요. 이 사이트에 소개하고 있는 음식들 중에 오뎅, 스시, 하가자 이런 다양한 어떤 일본의 전통적인 음식들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여기 있는 프로젝트 멤버들이 주로 일본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일본의 전통적인 음식들을 어떻게 하면 미래에 새로운 방식으로 먹을 수 있게 하는지 그런 것들을 소개해 준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뭐 우주인들이 먹을 수 있게도 만들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누구나 집에 어떤 프린트를 하나 갖고 있으면 이렇게 음식을 3D 프린트로 찍어서 먹을 수 있게 한다든지 이런 식의 새로운 발상들을 재밌게 하고 있는 그런 사이트예요. 몇 가지만 오늘 하나 좀 보여드리자면, 먼저 요걸 하나 볼게요. 픽셀 푸드 프린터라고 해서, 요거는 이제 말 그대로 픽셀 단위로 음식들을 어떤 맛을 정량화해서 그것들을 이제 3D 프린터로 찍어가지고 맛을 똑같이 재현하는 그런 되게 재밌는 발상의 그런 프린터를 찍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음식이죠. 그래서 계속 똑같은 맛을 재생하는 건데요. 이런 기계들을 이런 푸드 프린터 기계를 하나 사게 되면 어떤 여기 우리가 CMYK처럼 어떤 맛에 대한 어떤 카트리지를 집어넣거나 어떤 중요한 필수적인 영양소 뉴트리션 영양소 카트리지 집어넣거나 이런 식으로 음식에 필요한 최소한 단위의 어떤 그런 요소들의 카트리지를 집어넣어서 마치 CMYK 인쇄를 하듯이 프린트기로 음식도 이렇게 찍어서 먹을 수 있게 하면 어떨까,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재미있는 발상의 그런 프로젝트예요. 실제로 아마 이제 미래에는 이런 게 나올 수 있겠죠. 그렇죠? 쭉 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많이 먹는 이런 새우 초밥이라고 하죠. 실제 프로덕트가 이런 모양이지만 이걸 이제 픽셀 단위로 쪼개게 되면 5mm 단위로 쪼갰을 때 이런 모양의 어떤 픽셀 푸드를 만들 수가 있고, 3mm일 때 또 1mm일 때 뭐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점점 프린트의 성능이 좋아질수록 거의 실제 리얼한 형태의 픽셀이 깨지지 않는 형식의 초밥을 만들 수가 있겠죠. 이런 아이디어도 굉장히 재밌는 것 같아요. 이런 아이디어를 구상을 해서 실제로 어, 했던 프로젝트가 스시 텔레포테이션이라고 해서, 약간 우리가 어렸을 때 드래곤볼 만나 보면은 이렇게 어떤 순간 이동을 한다든지 타임캡슐 타고 어디 이동한다든지 그런 것처럼 음식을 이렇게 텔레포트로 전송하면은, 지구에서 전송하면은 우주에 있는 비행사들도 그걸 받아서 먹을 수가 있는 거죠. 만약 이렇게 되면 어떨까요? 실제로 무거운 음식들 재료를 다 갖고 가지 않더라도 쉽게 전달이 됐고, 또 요즘 배달의 민족 뭐 요기요 이렇게 음식 배달 주문 많이 시키는데 뭐 배달비 걱정 없이 바로바로 또 먹을 수가 있겠고, 또는 지연 시간 없이 바로바로 먹을 수가 있겠죠. 이런 것처럼 미래에는 음식도 이렇게 3D 프린트가 발달되면 이렇게 텔레포테이션을 통해서 전달할 수 있고 우리가 송신할 수 있는 것처럼 굉장히 재밌는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한번 영상을 한번 봅시다. You got mail. 어때요? 그쵸? 아까 봤던 그 3D 픽셀 프린트를 이용해서, 푸드 프린트를 이용해서 실제로 이런 스시나 이런 아주 민감한 음식들도 픽셀 단위로 쪼개가지고 이렇게 전송하게 되면 우주선에서 먹을 수가 있는 거죠. 요 개념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제로 지금 화면에 보는 것처럼 이런 뭐 어묵이나 오뎅 이런 것들도 가능하고요. 또 뭐 스시 이런 거 다 되겠죠. 이런 것들 다 연구를 해서 맛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것들을 다
데이터베이스 해가지고 픽셀 단위로 데이터베이스 해가지고 그것도 이제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지금 이제 보는 것처럼 자 이런 식으로 맛에 대한 것들을 이제 알 수 있고 처음에는 음식에 대해서 이제 데이터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걸 데이터베이스에서 예를 들어 뭐 단맛이 있으면 단맛을 3대 7로 이용하면은 뭐 요런 사과 맛이 난다든지 또는 단맛과 짠맛을 몇 배 몇을 이용하면 오블레 맛이 난다든지 이렇게 음식들별로 기본적인 맛에 영향을 미치는 최소한 단위들을 데이터로 만들어서 그런 비율들을 조합하게 되면 이런 맛이 날 거야 해서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구축을 해서 실제로 이제 트랜스밋 즉 음식을 전송해서 3D 프린터 찍게 되면은 전혀 딴 세상에 있는 사람들 우주선에서 우주 밖에 있는 사람도 먹을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하게 되면 굉장히 어때요? 아까도 말했듯이 어떤 배달료도 없어지고 되게 빨리빨리 전송되고 빨리 또 신선한 음식을 먹을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앞으로 우리가 프린트 인쇄하듯이 음식을 찍어낼 수 있는 그런 어떤 시대가 올 겁니다. 실제로 그 여기 지금 보시면 푸드 데이터베이스라고 해서 이렇게 음식들이 어떻게 실제로 만들어지는지 그런 것들을 눌러서 프린트 딱 누르게 되면 실제로 집에 푸드 프린터가 있으면 그걸 찍어서 먹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저렴하게 이런 어떤 그 데이터 값만 지불하게 되면 먹을 수가 있겠죠. 앞으로 이게 아무로 미래에 어떻게 보면 배달의 민족이나 요기요 이런 배달 업체의 또 모습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드네요. 자, 그리고 실제로 이런 개념을 통해서 큐브라고 해서 실제 그 스시를 조금 더 맛있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의 이런 어떤 모듈을 만들어 가지고 몇 대 몇 대 비율로 만들면 가장 맛있는 뭐 음식이 나올 것인지 그런 것들도 선택할 수 있고 취향에 따라 고를 수가 있고요. 훨씬 더 다양한 아까보다 더 다양한 어떤 레이어를 이용을 해서 맛의 풍미를 더 느낄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더 다양한 모양으로 진화하게 되면 더 이상 스시 초밥의 모양이 더 이상 이런 일반적인 우리가 보는 그런 초밥이 아니라 이런 픽셀 모양의 초밥도 나올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주문할 수도 있고 다양한 곳에 배송할 수 있으니까 아마 굉장히 많은 어떤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실제로 이러한 푸드 데이터베이스와 푸드 프린터, 그다음 이런 텔레포테이션 이런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최근에 이제 이런 초밥을 어떻게 하면 더 정밀하게 만들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최근에 나온 스시 싱귤러리티라는 작업인데요. 이거 한번 보시면 지금까지 봤던 모든 작업의 거의 끝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아무래도 최근에 일본이 도쿄에서 도쿄 올림픽이 열렸는데 그런 어떤 큰 행사에서 아무래도 이렇게 이런 미래의 초밥이 있다라고 선전하게 되면 효과도 되게 좋을 거고 앞으로 사람들한테 새로운 음식들 알릴 수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어떤 다양한 맥락 안에서 이게 만들어진 것 같은데 이거는 싱귤러리티는 우리말로 하면 특이점, 어떻게 보면 어떤 특별한 지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건 아무래도 새로운 스시의 어떤 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특별한 어떤 미래 초밥의 어떤 모습을 소개하는 그런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까지 봤던 모든 프로젝트의 그런 노하우가 다 하나를 응축된 것 같고요. 여기 타이틀이 이래요. Beyond the Future of Sushi. 그래서 스시의 어떤 나아갈 미래 같은 거죠. 그래서 쭉 보시면 이것도 영상을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어때요? 갑자기 저도 계속 보고 있다가 배고파가지고 보고 있었는데 되게 먹고 싶어지죠, 그죠? 이런 식으로 기존에 우리가 영상의 초반에 보시면 이렇게 그 이쪽이 등장을 하죠, 그렇죠? 그래서 안면 인식을 통해서 여기 보시면
어떤 고객인지 알 수 있고 그 고객의 기본적인 어떤 니즈나 어떤 취향 같은 게 반영이 되겠죠. 데이터베이스가 있으니까. 그리고 그분의 어떤 취향 같은 것들이 이렇게 데이터베이스가 툭툭툭 들어가 가지고 그에 맞는 초밥들을 제공해 주겠죠. 그리고 관련된 이 데이비드라는 사람의 어떤 추천하는 메뉴들이 또 뜰 수도 있을 것이고 이런 식으로 좀 더 개인화된 어떤 음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죠? 데이터베이스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위에 보이는 이런 어떤 이런 캡슐 같은 것들을 통해서 어떤 성향에 따라서 맛에 대한 어떤 조절도 가능하겠죠.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만들어지게 되면 미래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초밥집의 모습이 이런 식으로 좀 기술적인 모양으로 바뀔 수도 있을 겁니다. 그죠? 마치 프린트 가게랑 다를 게 없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아마 만들어질 건데요. 여기서 보이는 요런 부분들은 푸드 인그리디언트 카트리지라고 해서 어떤 그 맛에 영향을 미치는 CMYK 인쇄 그 안료처럼 맛을 영향을 짓는 그런 카트리지가 들어가 있고 요 배율에 따라서 독특한 초밥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겠죠. 요 쭉 보시면 요렇게 재밌었던 게 어, 여기서 보시면 그쵸? 아까 그 영상에서 봤던 그런 참치 초밥을 먹었을 때는 요런 모양의 어떤 참치 초밥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우니 초밥 같은 경우도 씹히는 맛이 다르겠죠. 그래서 맛의 어떤 촉감이나 질감에 따라서 또 형태를 다르게도 만들 수 있다는 요런 것들이 아까 봤던 큐브보다 더 진화된 모델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처음에는 우리가 픽셀 단위로 이렇게 쪼개서 만들어서 좀 거부감이 들었다면 이건 완전히 그냥 사각형 박스에 깔끔하게 모던하게 만들어서 아예 오히려 더 디지털적인 초밥이라고 만들어진 게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너무 현실의 리얼한 초밥을 따라하기보다 모양 자체가 바뀌었죠. 그래서 초밥의 모양이 서로 새로운 어떤 발상의 전환을 일으킨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맛에 따라서 딱딱한 초밥도 있고 거친 초밥도 있고 이렇게 푹신푹신한 이런 문어 초밥 같은 경우는 푹신푹신한 질감을 느낄 수 있게도 만들어내고 오이 초밥 같은 경우는 또 이렇게 스크류하게도 만들어내고 이런 식으로 디지털 모양을 다르게 이렇게 프린트함으로 해가지고 전혀 다른 맛과 질감을 즐길 수 있게 만들었고요. 이거 같은 경우 대단히 재밌는 게 스키드 캐슬이라고 하는 것 같은 경우는 이건 이제 문어 같은 거겠죠. 오징어 같은 거겠죠. 오징어를 이렇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런 조형들을 지어가지고 먹기 아까운 모양의 이런 초밥도 만들 수가 있고요.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면 앞으로 미래에는 단순히 우리가 먹는 음식이 그냥 전문가가 만드는 게 아니라 이런 데이터베이스 갖고 있으면 나도 집에서 충분히 만들어 먹을 수가 있고 또 나에 맞는 기호에 맞는 음식들을 식당에 가서 뭐 요구해서 먹을 수가 있는 것처럼 점점점 음식이라는 거와 어떻게 보면 이런 프린트 기술의 경계가 허물어짐으로써 우리가 출력을 통해서 포스터를 인쇄하는 것처럼 음식도 인쇄하는 방식으로 앞으로 진화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되면은 어떤 초밥 장인의 역할이 좀 다른 방식으로 변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 초밥을 통해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맛의 개수가 지금 100개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변모하게 되면 1000개, 10,000개 이상 더 디테일한 맛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시대로 가겠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걸 보게 되면 디자인이라는 게 단순히 어떤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그런 분야가 아니라 이런 새로운 기술을 만나서 새로운 어떤 모양의 형태를 제시하고 새로운 생각의 아이디어를 준다고 했을 경우 이런 작은 초밥이나 음식에서도 굉장히 많은 앞으로의 미래의 변화와 또 디자인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측면들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관심을 가져야 될 거는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경계를 좀 뛰어넘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뭐 그래픽 디자이너라고 해서 어떤 포스터만 만들거나 책만 만들거나 뭐 UX 디자이너라고 해서 UX를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다른 분야와 접목을 하면서 훨씬 더 그 분야를 새롭게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경계의 어떤 넘나듦, 융합적인 사고 이런 것들이 디자이너들한테 앞으로 더 많은 챌린지를 받게 될 것이고 해야 되는 분야가 아니라는 게 이 영상을 통해 저도 깨닫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앞으로 디자인만 하지 말고 내가 좋아하는 어떤 이런 음식, 운동, 그다음 스포츠 이런 것도 있다면 그게 앞으로 어떤 디자인이 만나서 어떻게 발전할 수 있는지 그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늘상 쓰는 어떤 출력이나 프린터 기기가 아니라 이런 음식을 만드는 프린터 기기로 변한다면 훨씬 더 다양한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이런 것들 앞으로 여러분들 디자인을 하면서 또 다른 분야 한번 적용을 해보세요. 글꼴을 만들 때 더 이상 우리가 늘 손으로 써서 만드는 그런 행위로만 글자를 만들어야 되는지 이런 3D 프린트를 이용해서는 글꼴이 만들어지면 또 어떤 모양의 글자가 변할 수 있을지 이걸 통해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거는 기술이 바뀌게 된다면 새로운 생각이 또 만들어지고 그 새로운 생각은
새로운 디자인을 일으키고 우리가 고정관념으로 바라보는 형태를 파괴시키고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준다는 거죠.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어떤 과정을 통해서 디자인의 어떤 새로운 방향 그리고 앞으로 새롭게 나올 기술들을 어떻게 시각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 그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들어줘서 감사합니다.